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46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45강에서는 돈과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치명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46강에서는 생존에 대해서만 다양하고 삶의 일상은 가지치기를 하자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은이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청년 실업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게다가 해마다 6% 이상 고속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도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끊임없는 해고와 재취업이 일상화되는 시대입니다. 생존에 우리가 전념하려면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욕망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삶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하고 있는 옷을 모두 다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옷만 집중적으로 입고 나머지는 장롱에 처박아 둡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저도 옷장을 정리하다 보니 대부분 안 입는 옷이었습니다. 홈쇼핑을 보면 꼭 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듯이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물건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신용카드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단순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학교 출입증을 겸하는 신용카드가 있고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할 때 사용하는 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것이 있어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신용카드가 여러 개입니다. 물론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 보니 현대인의 삶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뉴노멀 시대는 복잡성과 급변으로 점철된 불확실성의 시대이므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는 게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다양성이 생존 비결입니다. 그러나 생존, 곧 직업을 통한 돈벌이, 그리고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일이 아닌 일상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직장이나 진로와 관련된 대안은 생존의 핵심이지만 다양한 옷과 다양한 신용카드는 생존의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까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다간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세상은 과거의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쫓겨나와 길거리에 주저앉을 위험이 있는 세상입니다. 생존수단과 관련해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려면 생존수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삶을 단순 소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결코 돌봐주지 않기에 스스로 최악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미래의 노동의 종말이 오고 복지 혜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짜 일이 만들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일 없이 돈만 주는 것도 문제이고 일하지 않으면 인간이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질 위험이 또한 있어 가짜 일이라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람에게 시키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가짜 일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나마 나라에서 가짜 일이라도 만들어 복지를 제공하면 다행입니다. 상당수 국가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고통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먹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서 동물의 왕국을 지배하는 사자도 사냥을 할 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는 사냥하기 불리한 시기이기에 건기에 태어나는 어린 사자는 거의 절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자가 사냥한 먹이를 하이에나에게 뺏기는 일도 흔하고 사냥하다가 코뿔소의 뿔에 치여 죽기도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도 이제 사자처럼 먹고 사는 일이 참으로 힘든 세상에 살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를 위협받는 인간의 처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는 삶을 사는 사자의 처지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생존이 쉽지 않으니 마치 사자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사냥에 몰두하듯 우리도 모든 힘과 노력을 생존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대학생은 재학 시절 내내 취업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벌써 이런 현상이 시작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항상 영어를 제일 잘하는 직원을 부르지 두 번째로 잘하는 직원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 3등도 살아남긴 하지만 1등에 비해 얻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시장에서는 우수기업 몇 개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습니다. 성과와 경쟁을 중요시하는 시대에는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초점 전략을 사용하듯이 우리는 생존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의 핵심 영역에서만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고 나머지 영역은 마치 정원수를 가지치기 하듯 쳐내야 합니다. 단순 소박하게 살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도 바람 부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삶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잔가지를 쳐낸 단순한 삶, 터무니없는 꿈에서 벗어난 소박한 삶에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학자에게는 책이 늘어나는 게 즐거움이지만 골치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벽을 가득 채운 책장이 부족해서 이중 책장을 따로 제작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저는 쌓여만 가는 책을 감당하기 힘들어 정말 필요한 책만 남기고 다른 책은 모두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옷장에 쌓아놓고 막상 입는 옷은 몇 벌밖에 안 되듯 내가 자주 보는 책은 한정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몇 년에 한 번, 아니 다시는 보지 않을 책이었습니다. 책을 기증하고 난 후 빈 책장을 처분하니 연구실이 비로소 비움과 채움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기증한 뒤에도 몇 년이면 다시 책이 늘어나서 몇 번에 걸쳐 도서관에 기증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극단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부끄러운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가끔 힘들어하는데 막상 현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는 기억도 못하고 너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 라고 반문합니다. 남들은 나의 실수를 1분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는데 나는 평생 기억합니다. 우리는 남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눈치를 보면서도 막상 나의 실수는 남들처럼 잊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합니다. 남이 나에게 무관심하듯 쓸데없는 부끄러움이나 아쉬움을 가지치게 하면 삶이 단순 소박해집니다. 지금 나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이것이 불안, 불만, 불확실의 산불 시대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46강을 마치겠습니다. 46강은 제가 수호 소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5부의 8번째 주제인 생존에 대해서만 다양하고 삶의 일상은 가지치기를 하자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